투자가 좀 유망한 지역이 어딜까라고 좀 짚어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인구가 이제 좀 실제로 자연 감소는 시작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구 수의 감소도 뭐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지방 수도권에서는 당연히 수도권 쪽으로 온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상식이 됐는데 뭐 지방 분들은 여기에 대해 좀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서울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보다 더 많은 이런 상황. 근데 그 국토 면적으로 보게 되면 수도권이 12%, 비수도권이 88%인데 그 비중 대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도권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런 작은 땅덩어리에 엄청나게 인구의 절반 가까운 주택 수요가 있는 건데 그만큼 주택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게 필요한 거고요. 특히나 이게 수도권과 지방을 분류하는 거는 벌써 예전 일이 됐고 또 이제는 서울과 수도권이 또 많이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인서울과 경기도는 또 다른 어떤 세계거든요. 예, 그래서 너도 나도 서울로 진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어떤 이론과 논리와 상황을 대입하게 되면은 서울 중에서도 또 강남, 강북 중에 강남을 선호하고 그렇죠. 강남 내에서도 한강변 쪽을 선호하고 하게 되면은 그냥 뭐 서울에 이제 뭐 우리 2호선 순환선이 있잖아요. 네. 그 내부에 있는 것들이 작은 서울의 또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에 있는 서울이죠. 거기에 있는 부동산들은 사실은 뭐 다 유망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을 부동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건 서울 중에서도 이렇게 좀 압축시켜서 한강으로 모이는 그런 형태의 그런 부동산들은 다 유망하다고 보고 지방 쪽은 이제 광역시 정도만 괜찮을 것 같고요. 광역시도 근데 사실은 인구 데이터를 보게 되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구가 늘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당분간은 끄떡 없겠지만 아주 측면에서는 여유가 되시는 한은 인서울 쪽으로 많이 몰리시는 게 낫고 만되면 서울 근방 아니면은 광역시 중에서도 좀 인기가 있는 지역 위주로만 살아남고 읍면, 군 이런 지역 쪽에서는 이미 도방 소멸이 시행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신도시 같은 게 거의 뭐 유령 도시가 됐다고 표현할 정도로 사람이 아무도 안 살고 이런 상황인데 도쿄는 유일하게 지금 전국에서도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도쿄 이제 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천만 명이 살고 있는 대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 그러니까 인구가 많고 이렇게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지역만 살아남는다면 뭐 우리나라에서는 어딜지는 건 뻔한 거죠. 네. 그 얘기하신 게 참 재밌는 게 그 한강 주변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요즘에는 그 구라든지 예전에는 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렇게 나눴는데 예전에 평면적으로 이렇게 쭉 지역을 살폈으면 요즘에 강남 안에서도 위아래로 이렇게 훑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강남의 하단 쪽보다는 송파에 상당히 더 나은 그런 형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강남이나 또는 용산이나 뭐 성동구나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도 그 안에서 좀 한강 쪽으로 붙는 쪽이 좀 더 낫다. 뭐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강남구의 아래쪽보다는 잠실의 이제 한강변 쪽이 그렇죠. 역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는 광진구의 그 한강변의 아파트가 송파에 있는 비한강변 아파트보다 앞서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전에는 사실 그게 거의 없었죠. 맞아요. 예, 아예 없었지만 지금 이제 그만큼 한강변의 가치가 증대가 됐고 우리나라가 어쨌든 경제 성장하면서 질적 성장을 하게 되면 사람들도 단순하게 내 집이 아니라 좀 질적 니즈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질의 아파트를 선호하게 될 거고 양질의 지역을 선호하게 된다면 강변 주변이라든가 이런 쪽이 아무래도 끝까지 살아남을 부동산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판단을 하는 거죠. 네.